편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여쭙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잘들 참고 잘 견뎌내시고 계시길 빕니다. 하성규입니다. 채널 24K. 오늘은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도대체 내게 있어서 국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문제를 오늘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하는 이유, 그 존립의 이유와 목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잘 정리가 되어 있지요. 헌법이 곧 현실적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의 이유고 목표입니다. 그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죠. 그런데 사실 그 헌법 내용을 현실적으로 늘 이해하고 그걸 내가 오늘 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입장에서의 국가론,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는 겁니다. 인류 역사 이래, 그리고 학문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이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의 역할, 이거에 관해서 국가론이라는 형태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플라톤의 국가, the public, 이거를 뒤에다 이제 일본인들이 번역하면서 론자를 붙여서 국가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도 텔로스라는 국가의 목표,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국가에 어떤 텔로스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국가의 의미를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밖에 이제 근세로 넘어오면서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국가에 관한 이야기, 문제를 다뤘죠. 뭐 사회계약론, 이렇게 해서 국가라는 거는 하나의 계약체계다, 추상적 계약체계다. 우리가 칸트 얘기할 때도 이 문제는 다뤘었습니다. 이게 국가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국가라는 말을 학문에서 현실적으로 직접 쓴 사람, 그거는 아마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국가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라는 말을 쓴 게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용례다. 그 다음에 이제 보댕 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사회주의 국가론 이런 걸 쓴 라살, 이런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형태나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무척 많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있지요. 동양에서 대표적으로 공자가 얘기한 한 나라가 존립하는 근거는 뭐냐? 군대와 양식과 그리고 믿음이다. 거기서 이제 무신분립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국가의 성립 요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던 경우도 있고, 우리 조선조에 넘어와서 영남학파, 기호학파들이 싸울 때에도 나라는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왕권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이런 논쟁들이 치열하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21세기의 오늘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국가의 필요에 대해서 생명력 있게 설득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성립 이유,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내게 있어서 국가가 있어야 하는 이유,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국가가 저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은 저의 풍요로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늘 나를 도와줘야 될 겁니다. 말하자면 웰스라는 가치죠. 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보장하고 내가 그것을 내 자유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내게 일거리를 국가는 제공해 주어야 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졌을 때 그러한 경제적 위기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는 쾌적하고 안전한 나의 삶을 보장해 줘야 할 겁니다. 영어로 하면 amenity, 그리고 safety라는 거죠. 쾌적한 삶의 환경과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보와 치안에 있어서 내가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언젠가 나의 집단적인 생활이 파괴되지 않도록 나를 안심시켜줘야 할 그런 역할이 국가에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죠. 그리고 자연적이거나 인문적인 생활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줌으로 해서 쾌적과 안전이라는 삶의 요소를 지켜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가 내게 해줘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여기에 사는 것에서 사는 재미를 내가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인간이 인생을 끝까지 사는 이유는 사는 게 재미있기 때문이어야 하는 거지요. 흔히 이제 무기력해진 노년층에서 푸념처럼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는 삶. 그 삶은 살아도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구성원들, 국민들이 사는 것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재미를 공급해주는 주체가 돼 주어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왕성하게 발달을 해서 어느 국민이라도 자기 재주, 자기 능력과 삶의 의미를 만들고 재미를 느끼고 살게 해줘야 하는 거죠. 인문학적인 노력, 이것에서 자기의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으로부터 재미를 느껴서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Sustainability라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이것을 보장하는 것은 안정적인 정치.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정치가 바로 이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러한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근로의 의무를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의무를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당연하게도 이 국가에게 풍요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국가에게 쾌적과 안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국가에게 삶의 재미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회, 그거는 이미 국가로서의 존립 의무를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지구상에서 그런 국가 많이 봅니다. 국가라는 영토를 가지고 있고 주권도 가지고 있고 국민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풍요로움, 쾌적함, 즐거움 이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국가들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그것을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곧 잘된 정치, 못된 정치, 잘할 수 있는 정치, 잘할 수 없는 정치를 구분하셔야 되는 중요한 결단,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할 시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안정적으로 나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집단이 누구고 개인이 누군가 이걸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집단에게 힘을 준다면 또는 이 개인에게 힘을 준다면 이러한 국가 존립의 이유가 좀 더 달성되기 용이한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파괴되는 것일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잡한 국가론의 이야기, 철학을 위한 철학, 말을 위한 말, 학문을 위한 학문 그것에 매달리시고 골치 아파하실 것 없습니다. 요즘은 이데올로기 이것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유 우선이건 평등 우선이건 이러한 세 개의 요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시각의 다양성을 만드는 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 가치 자체가 국가 존립을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의 선전에 속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치를 나에게 보장할 수 있는 집단, 그러한 사람은 누구일까? 채널 24K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분야별 정책을 하나씩 정치적 과제, 경제적 과제, 사회적 과제, 외교적 과제, 안보적 과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늘 나와 국가를 위해서 깊은 생각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부디 건강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